신데렐라.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의 엄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신데렐라의 아빠는 예쁜 새엄마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두 언니도 매우 심술 맞았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착한 신데렐라는 넓은 집을 혼자서 청소해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더럽고 낡은 옷만 입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데렐라의 집에 무도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신이 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예쁘게 꾸미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홀로 남겨진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울고 있던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요정이 요술지팡이를 휙 하고 휘둘렀어요. 그러자 호박은 번쩍번쩍 빛나는 마차가 되었고 생쥐와 도마뱀은 하인과 마부로 변했어요. 요정은 신데렐라의 낡은 옷도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드레스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쁜 유리구두까지 신겨주었지요. 놀란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말했어요.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단다. 꼭 그 전에 집으로 돌아오렴. 그렇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어느새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허둥지둥 뛰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떨어뜨리고 간 구두를 주워서 하인들과 함께 구두의 주인을 찾으러 다녔어요. 마침내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였지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용감무쌍 염소 삼형제. 옛날 어느 언덕에 사이좋은 염소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막내 염소는 작고 눈처럼 하였어요. 둘째는 털이 황금처럼 빛났고 첫째는 뿔이 크고 튼튼했지요. 삼형제는 언덕을 돌아다니며 오물오물 풀을 뜯어먹었어요. 먹성 좋은 염소 셋이 온종일 풀을 뜯자 언덕은 금세 흙더미로 변했어요. 이럴 수가. 그 많던 풀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지? 걱정하지 마. 강 건너편에 맛있고 신선한 풀이 잔뜩 있잖아. 맞아. 저 돌다리만 건너가면 돼. 그런데 돌다리 밑에는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헤헤, 귀여운 것들, 맛있게도 생겼구나. 영리한 염소 삼형제는 저마다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갈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막내 염소가 먼저 자신만만하게 다리로 다가갔어요.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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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내 이놈, 그 순간 괴물이 번개처럼 나타나 막내 염소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다리를 건너다니. 안녕하세요. 저쪽 풀밭에 가고 싶은데 지나가도 될까요? 건방진 녀석,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잠깐만요. 저는 작아서 맛이 없어요. 곧 제 형이 다리를 건널 테니 차라리 형을 잡아먹으세요.
향이 더 크고 살이 많아 훨씬 맛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군. 좋아. 너는 그냥 보내주지. 막내 염소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어 다리를 건넜어요. 곧이어 둘째가 다리 위로 나타났어요.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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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당장 멈춰라. 괴물이 순식간에 나타나 둘째를 향해 소리쳤어요. 다리를 건너려면 먼저 이 몸의 허락부터 받아야지. 그렇군요. 다리를 건너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시겠어요? 싫구나. 얌전히 내 밥이 되어라. 잠시만요. 저는 병들고 허약해서 저를 잡아먹으면 입맛만 버릴 게 분명해요. 그러니 튼튼하고 건강한 우리 형을 먹는 게 어때요? 맞아. 병든 염소는 맛이 없지. 가던 길이나 가려무나. 괴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둘째는 건너편을 향해 내달렸어요.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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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마지막으로 첫째가 다리 위로 올라섰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괴물이 온 하늘이 울릴 만큼 쩌렁쩌렁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녀석이 바로 튼튼하고 힘센 첫째 염소냐. 맞아. 난 뿔도 크고 단단하지. 그러면 고기도 신선하고 맛있겠군. 어림없는 소리. 첫째 염소는 튼튼하고 커다란 뿔로 괴물을 뻥 들이받아 다리 너머로 날려버렸어요. 괴물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으아! 강물에 풍덩 빠진 괴물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어요. 영리하고 용감한 염소 삼형제는 새 풀밭에서 맛있는 풀을 뜯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피노키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든 목수인 제페토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었어요. 제페토는 자식이 없었지만 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살아있는 듯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는 인형에게 이름도 붙여주었지요. 피노키오가 좋겠군.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자식처럼 아끼며 정성껏 대해주었지요. 잘 자렴, 귀여운 피노키오야. 어느 깜깜한 밤, 제페토 할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어디선가 요정이 날아와 피노키오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들으렴. 끊임없이 마음을 곱게 쓰고 정직하게 산다면 너는 진짜 소년이 될 수 있단다. 잠에서 깬 제페토 할아버지는 살아 움직이는 피노키오를 보고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피노키오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손에 동전 몇 잎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학용품도 사고 간식도 사 먹으렴. 그런데 학교로 가던 피노키오가 인형극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동전을 몽땅 내어주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무대로 바싹 다가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어요. 욕심 많은 인형극 주인은 피노키오를 이용해 돈을 벌 생각으로 그를 우리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다시는 학용품 살 돈을 엉뚱한 데 쓰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피노키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자 인형극 주인은 그를 우리에서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동전도 돌려주었지요. 동전을 받아 집으로 걸어가던 피노키오는 거짓말쟁이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꽤 많은 여우가 말했어요. 귀여운 꼬마야, 우리랑 같이 마법의 숲으로 가서 땅을 파고 동전을 심는 건 어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동전을 2배로 늘려주는 신기한 숲이란다. 깜빡 속아 넘어간 피노키오는 서둘러 땅을 팠어요. 구덩이에 동전을 모두 넣은 다음 새근새근 기분 좋게 낮잠을 잤죠. 긴 낮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구덩이가 파헤쳐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누가 내 동전을 전부 훔쳐가 버렸어. 그때 피노키오의 눈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왜 울상을 짓고 있니? 별일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때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그러자 요정이 다그쳤어요. 피노키오, 거짓말을 했구나. 또 거짓말을 하면 코가 더 길게 늘어날 거야.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학교 안 가고 놀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도 다 잃어버렸고요. 피노키오가 사실대로 말하자 코가 점점 줄어들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숲을 빠져나온 피노키오는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피노키오야, 나랑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놀이기구 타면서 온종일 재밌게 노는 거야. 소년과 피노키오는 놀이공원에 도착했어요. 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놀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피노키오의 두 귀가 위로 쑥쑥 커지더니 당나귀 귀로 변해버렸어요. 엉덩이에는 뻣뻣한 털이 달린 꼬리까지 생겼고요. 피노키오는 순식간에 당나귀가 되어버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나귀로 변한 거지?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헐레벌떡 놀이공원에서 뛰쳐나왔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피노키오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피노키오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지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피노키오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캄캄한 고래배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빛은 제페토 할아버지의 촛불에서 나온 빛이었지요. 어둡고 축축한 고래배 속에서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너를 찾아 온종일 헤매다 큰 바다까지 나갔단다. 그러다 그만 큰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 아버지, 사랑해요. 오늘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고맙구나. 우선 여기서 어서 나가자꾸나. 어디 보자.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피노키오는 나무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모닥불을 붙였어요. 콜록콜록 고래가 기침을 하자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숨구멍을 통해 고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떠나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요정이 피노키오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귀여운 피노키오, 이제 너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생겼구나. 오늘부터 진짜 소년이 되어 더 행복하게 살아가렴. 잠에서 깬 피노키오는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인간이 된 피노키오는 사랑하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이디. 어느 마을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모는 일하러 큰 도시로 떠나면서 알프스에 사는 할아버지께 하이디를 맡겼어요.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사랑으로 아끼고 정성을 다해 돌봤지요. 하이디는 알프스에 사는 양치기 소년 피터와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알프스는 꿈속처럼 아름다웠어요. 들판에는 푸른 잔디와 꽃이 가득했고 귀여운 아기 염소가 뛰어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이모는 어느 부잣집으로 하이디를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하이디, 앞으로는 이곳에서 살면 된단다. 하이디에게 도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하이디는 매일 밤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프스를 떠올렸지요. 다행히 부잣집에는 클라라라는 또래의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불편해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이디는 마음씨 예쁜 클라라와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러다 결국 병까지 나고 말았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하이디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알프스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하이디가 보고 싶어 할머니와 함께 알프스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클라라에게 하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이디의 할아버지께 클라라를 부탁하기로 했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와 함께 살면서 알프스의 자연 속에 푹 빠져들었어요. 피터는 클라라가 늘 하이디 곁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질투에 눈이 먼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약해서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했지요.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매일 걷기 연습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클라라, 우리 조금씩 걷기 연습을 해보자. 피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클라라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클라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걷기 연습을 해나갔지요.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가 알프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클라라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 품에 쏙 안겼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감격에 휩싸였어요. 밝고 건강해진 딸을 지그시 바라보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는 착한 하이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하이디는 부끄러워하며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눈의 여왕. 옛날 뭉게구름 위 높고 푸른 하늘나라에 악마의 거울이 있었어요. 악마의 거울로 보면 누구든지 사악해 보였어요.
심지어 아기 천사님까지도요. 어느 날 거울이 쨍그랑 깨지는 바람에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구름을 뚫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어요. 그런데 저 구름 아래 어느 마을에는 카이와 게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밤, 게르다의 할머니가 두 아이를 불러 모았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얼게 하는 사악한 눈의 여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게르다는 겁이 났어요. 눈에 여왕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게르다. 나는 튼튼하고 용감하니까 눈의 여왕쯤은 물리칠 수 있어. 카이가 우쭐대며 말했어요. 마법의 얼음 구슬을 들여다보던 눈의 여왕은 우연히 카이의 말을 들었어요.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화가 난 여왕은 악마의 거울 조각 하나를 휙 날려 카이의 눈에 박히도록 했지요. 그러자 카이의 두 눈은 빛을 잃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카이 앞에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요. 나와 함께 가자, 카이. 카이는 눈의 여왕을 따라 얼음궁전으로 가버렸어요. 게르다는 사라진 카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던 게르다는 예쁜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저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귀여운 게르다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르다가 떠나는 게 싫었던 할머니는 기억을 없애는 요술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었지요. 기억을 잃은 채 지내던 어느 날 게르다는 새빨간 장미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카이와 장미를 심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게르다는 대문을 열고 나와 한참을 달렸어요. 시골길을 걷던 게르다는 카이가 왕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게르다는 까마귀가 알려준 궁전으로 달려갔지요. 이런, 카이가 아니잖아. 궁전에는 카이와 비슷하게 생긴 왕자 하나가 있었어요.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꼭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둘은 게르다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마차를 선물로 주었지요. 마차가 숲에 이르자 종달새가 게르다에게 날아왔어요. 카이는 눈의 여왕의 궁전에 있어. 그런데 밤이 되자마자 불쑥 산적들이 나타나 마차를 빼앗아 버렸어요. 산적 두목의 딸은 아무도 몰래 게르다를 감옥에서 내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날쌔고 튼튼한 술록도 내주었지요. 얼음궁전에 다다를 무렵 게르다는 두 마법사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게르다에게 강력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게르다는 쉬지 않고 달려 눈의 여왕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궁전에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은 카이가 있었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꼭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게르다의 눈물방울이 꽁꽁한 카이의 마음을 녹이자 따뜻한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어요. 게르다와 카이는 서둘러 얼음궁전을 빠져나왔어요. 둘은 마을로 돌아와 장미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어느 마을에 나이든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어요. 당나귀가 늙고 약해져 일을 못하게 되자 주인은 사료 한 톨조차 주기 싫어했지요. 당장 브레멘으로 떠나야겠어. 나는 기타를 잘 치니까 음악가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씩씩하게 걷고 있던 당나귀는 길에서 개를 만났어요. 난 늙었어. 그래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 매번 사냥감을 놓치다 보니 집에서도 내쫓기고 말았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나랑 같이 가자.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드는 거야. 내가 기타를 연주하고 너는 북을 치면 돼. 개는 기뻐하며 당나귀를 따라갔어요. 한참을 걷던 당나귀와 개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늙어서 쥐를 못 잡는다고 주인님이 화를 냈어.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 우리랑 같이 갈래?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를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고양이는 싱긋 웃더니 당나귀와 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는 어느 농장에서 수탉을 만났어요. 나 좀 살려줘. 곧 농장 주인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떠나자. 우리 음악계의 멋진 가수가 되어줘. 수탉은 콧노래를 부르며 당나귀와 개,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밤이 되어 숲에 도착한 동물들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도적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죠. 얘들아, 좋은 방법이 있어. 당나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먼저 당나귀가 땅을 짚고 우뚝 섰어요. 당나귀 등 위로 개가 폴짝 뛰어 올라탔지요. 개의 등 위에 고양이가 사뿐 가볍게 올라앉고 고양이 등에는 수탉이 날개를 푸드덕대며 날아가 앉았어요. 동물들은 사납게 울어서 도적들을 쫓아내기로 했어요. 하나, 둘, 모두 목이 터져라 힘껏 큰 소리로 울었어요. 도적들은 깜짝 놀라 숲으로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동물 친구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밤이 깊었어요. 도적 하나가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려고 살금살금 오두막으로 다가왔어요. 도적은 문을 살짝 열고 주위를 휙휙 둘러보았지요. 그때 고양이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도적의 얼굴을 핥혔어요. 개도 질세라 도적의 다리를 확 물었지요. 수탉은 뾰족한 부리로 머리를 콕콕 쪼아댔고요. 도적은 당나귀 뒷다리에 뻥 걷어차여 오두막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어요. 도적이 몸을 벌벌 떨며 소리쳤어요. 오두막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들어왔나 봐. 잔뜩 겁을 먹은 도적은 헐레벌떡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두막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동물들은 오두막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브레멘 음악대의 오두막은 늘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답니다. 인어공주. 옛날 옛적 깊은 바닷속에 위대한 인어의 왕이 있었어요. 왕은 아름다운 6딸과 함께 궁전에서 살았죠. 6딸 중 막내인 에리얼은 호기심이 많아 혼자서 이곳저곳을 헤엄쳐 돌아다니곤 했어요. 어느 날 바다 위 하늘이 보고 싶어진 에리얼은 바다 위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어요. 바다 밖으로 고개를 쏙 내민 에리얼은 어느 커다란 배에 타고 있던 멋진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에리얼은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배를 덮쳤어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왕자도 그만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에리얼은 왕자를 구해 땅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에리얼은
왕자를 잊을 수 없었어요. 온통 머리에는 왕자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너의 몸으로는 왕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리얼은 바다 마녀를 찾아가 마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녀의 마법으로 에리얼은 2 다리를 얻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고 말았지요. 그와 동시에 에리얼은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에리얼은 사랑하는 왕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했어요. 궁전으로 가던 에리얼은 우연히 왕자를 만나 무도회에 초대되는 행운을 얻었어요. 알고 보니 그 무도회는 며칠 뒤에 열리는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였어요. 에리얼은 물거품이 될까봐 겁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의 결혼식 전날 밤 에리얼의 언니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언니들은 에리얼에게 칼을 주며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왕자를 찔러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에리얼은 몰래 왕자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왕자를 찌를 수는 없었지요. 결국 에리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비록 에리얼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에 남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답니다. 행복한 한스. 옛날 옛적에 한스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한스는 어느 부잣집에서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부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7년간 일한 값을 주세요. 부자는 한스에게 커다란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한스는 금을 받아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먼 길을 가야 하는 한스에게 금은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금의 무게 때문에 팔이 저릿저릿하고 2 다리도 무거워졌지요. 그때 한스는 늠름한 말을 끌고 가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한스는 무거운 금 대신 말을 갖고 싶었어요. 때마침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이보게, 먼 길을 걸어가자니 힘들지 않은가? 금은 차라리 나를 주고 말을 타고 편하게 가는 게 나을 걸세. 한스는 기뻐하며 남자에게 금을 내어주고 말을 받았지요. 신난다! 무거운 금 대신 튼튼한 말이 생겼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말이 흥분해서 이리저리 정신사납게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너무 어지럽잖아. 다행히 젖소를 끌고 가던 어떤 청년이 말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한스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소가 참 얌전하네요. 내 말은 너무 드세서 타고 다니기도 힘든데 성질 고약한 말보다는 우유도 얻을 수 있는 소가 훨씬 낫겠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했어요. 그럼 내 소를 가져가실래요? 저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한스는 기뻐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말고삐를 청년에게 넘겨주었어요. 야호! 이제 우유와 버터를 실컷 먹을 수 있겠어. 하지만 한스는 금세 소를 통통한 돼지로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거위 주인을 만나 돼지와 거위를 바꾸었죠. 거위를 품에 꼭 안고 가던 한스는 숫돌 장수를 만났어요. 그는 행복에 겨운 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숫돌 장수가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네.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인은 나에게 주고 숫돌을 받아가게. 숫돌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말이야. 한스는 거위를 주고 둥글고 커다란 숫돌을 받았어요. 좋아, 이제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죠? 한스는 목이 말라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실수로 숫돌을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스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빈손이 된 것이 오히려 기쁘게만 느껴졌거든요. 나한텐 힘들게 들고 가야 할 물건도 애써서 돌봐줘야 할 동물도 없잖아. 이게 진짜 행복이지. 한스의 마음은 새털구름처럼 가벼웠어요. 진정한 기쁨을 찾은 한스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두장이와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따뜻한 구두장이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구두장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제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구려. 구두장이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작업대에 가죽 조각들을 펼쳐놓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두를 완성하기로 했죠. 아침이 밝았어요. 구두방에 들어간 구두장이는 멋지게 완성된 구두 한 켤레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두는 난생 처음 봐. 그날 오후 한 아가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구두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예쁜 구두 좀 신어볼 수 있을까요? 제 발에 꼭 맞는다면 구두값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구두장이는 구두를 판 돈으로 신발 2켤레를 만들 가죽을 샀어요. 그는 구두를 만들 가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작업대 위에는 완성된 구두 2켤레가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나 봐요. 누군지 몰라도 마음씨 착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게 예쁜 구두를 판다고 소문이 난 구두장이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찾아왔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구두를 판 돈으로 가죽을 잔뜩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구두장이는 호기심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밤 자지 말고 가게를 지켜보면서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알아냅시다. 부부는 문 뒤에 숨어 기다렸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되자 자그마한 요정 둘이 나타났어요. 요정들은 작은 손으로 휙휙 바느질을 하고 콩콩 망치질을 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구두를 완성했어요. 구두를 만들자. 예쁜 구두를 만들자. 우리가 만든 구두를 보면 구두장이 부부가 굉장히 기뻐하겠지? 구두가 완성되자 요정들은 만족한 듯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집 밖으로 쪼르르 달려나갔어요. 구두장이의 아내가 기뻐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기도 해라. 여보, 우리도 요정들에게 선물을 하는 게 어때요? 이튿날 구두장이는 요정들이 신을 구두 2켤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두장이의 아내는 근사하고 깔끔한 셔츠 2벌을 만들었죠. 그날 밤 부부는 옷과 부츠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요정들을 기다렸어요. 12시가 되자 어김없이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정들은 가죽 조각 대신 작은 옷뭉치 2를 발견했어요. 요정들은 곧바로 달려들어 셔츠를 입고 부츠를 신었어요. 세상에, 너무 예쁜 옷과 신발이야. 마음에 쏙 들어. 이제는 다른 착한 사람들 돌아가자. 요정들은 한바탕 춤을 추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갔어요. 그 후 구두장이 부부는 작은 요정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공주와 완두콩. 옛날 한 왕국에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껏 마음에 드는 공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한 소녀가 성으로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며 말했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먼 나라의 공주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 여기까지 왔답니다. 왕자는 어여쁜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는 곧장 왕비를 찾아가 공주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왕비는 소녀가 진짜 공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왕비는 소녀가 누울 침대에 완두콩 하나를 툭 올려놓고 하녀들을 불러 그 위에 비단 이불 10장을 겹겹이 쌓게 했어요. 그리고는 산처럼 높이 쌓인 이불 위에 소녀를 재웠죠. 날이 밝자마자 왕비는 소녀를 찾아가 잠자리가 편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왕비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불 속 작은 돌멩이 때문에 불편해서 이리저리 뒤척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허리도 욱신욱신 아파요. 당신은 진짜 공주군요.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왕비의 축복 아래 마침내 왕자는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마을 가운데에 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는 꽁꽁 얼어붙은 맨발로 눈길을 자박자박 걸어다녔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좀 사주세요. 소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성냥은 팔리지 않았어요. 소녀는 차가운 두 손에 입김을 호호 불었어요. 힘없이 터벅터벅 걷던 소녀는 밝은 빛이 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집 안에는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따뜻한 벽난로, 맛있는 요리로 가득한 식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하하호호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배는 고프고 몸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렸어요. 소녀는 몸을 녹이기 위해 성냥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눈앞의 벽이 난로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불을 쬐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금세 성냥불이 꺼졌고 난로는 다시 딱딱한 벽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소녀는 한 번 더 성냥을 그었어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달콤한 케이크, 맛있는 닭고기, 따뜻한 수프가 있었죠. 소녀는 맛있는 음식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성냥이 꺼지자 음식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소녀는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한번 성냥을 켰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신 소녀의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추운 골목길에서 영원히 눈을 감은 성냥팔이 소녀가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불쌍해하며 슬퍼했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소녀가 할머니 품에 안겨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요. 오즈의 마법사. 옛날 캔자스 시골의 한 자그마한 집에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의 집을 덥석 집어삼키더니 머나먼 곳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한참을 빙글빙글 돌던 집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앉자 놀란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즈가 다스리는 나라랍니다. 북쪽에 사는 착한 마녀가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이 타고 날아온 집이 동쪽에 사는 나쁜 마녀를 깔아뭉개버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그렇지. 당신께 동쪽 마녀가 신던 마법의 루비 구두를 드릴게요. 도로시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노란 벽돌길을 쭉 따라가면 에메랄드 시티가 나올 거예요. 도착하면 곧장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세요. 그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북쪽 마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마녀가 알려준 대로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저벅저벅 걸었어요. 둘은 곧 황금빛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밭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우뚝 서 있었지요. 하루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럼 뇌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허수아비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지 않을래?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서 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보자. 도로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허수아비는 밭에서 훌쩍 뛰쳐나와 사뿐사뿐 가볍게 발걸음을 뗐어요. 도로시 일행은 숲에서 굿을 피우는 양철 나무꾼을 보게 되었어요. 마녀가 내 심장을 가져간 이후로 눈물이 멈추질 않아.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오즈를 찾아가서 새 심장을 달라고 하면 돼. 도로시가 말했어요. 도로시 덕분에 희망이 생긴 양철 나무꾼은 눈물을 쓱 닦고 씩씩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던 넷은 덩치만 커다란 겁쟁이 사자를 만났어요. 나는 용기 없는 겁쟁이라 항상 이렇게 벌벌 떨기만 해. 겁쟁이 사자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저 그만 뚝. 오즈를 찾아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 도로시가 사자를 달래주었어요. 사자는 곧 기운을 차렸어요. 사자는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과 함께 오즈를 찾아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노란 벽돌길 너머로 거대한 에메랄드 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자와 양철 나무꾼,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성 안으로 곧장 달려가 마법사 오즈를 찾았어요. 성 한가운데는 오즈의 커다란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소원을 빌려 먼 길을 힘들게 걸어왔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선 서쪽에 사는 나쁜 마녀부터 물리치고 오너라. 그런 다음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오즈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겁이 났지만 힘을 합쳐서 서쪽 마녀와 싸워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쩌죠? 서쪽 마녀가 마법의 유리구슬로 모든 것을 다 엿듣고 말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도로시를 잡아오라고 소리쳤어요. 마녀의 성으로 끌려온 도로시와 친구들은 무시무시한 마녀와 맞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마녀가 도로시에게 나쁜 마법을 걸려고 하자 도로시가 잽싸게 휙! 양동이를 집어들더니 마녀를 향해 물을 한가득 뿌렸어요. 이 괘씸한 꼬마 녀석! 절대로 용서 못해! 마녀의 몸은 뚝뚝 녹아내려 결국 초록색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았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에게 서쪽 마녀의 모자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마녀를 물리쳤으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당당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때 토토가 오즈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남자를 찾아냈어요. 신비한 마법사 오즈는 이 남자가 만들어낸 가짜였던 거예요. 오즈의 정체를 알게 된 도로시와 친구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자자, 너무 실망하지 말게. 친구들 소원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남자는 핀과 바늘로 금세 허수아비에게 줄 뇌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심장을 만들어 양철 나무꾼에게 건네주고 마시면 용기가 생기는 마법의 약을 지어 사자에게 선물했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도로시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탁탁 소리가 나도록 구두를 3번 부딪혀보렴. 도로시는 발끝을 모아 구두포를 3번 부딪혔어요.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어느새 도로시와 토토는 캔자스 시골 마을로 돌아와 있었어요. 캔자스로 돌아왔지만 도로시는 함께했던 새 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언제나 매일 밤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소중한 친구들 말이에요. 헨젤과 그레텔. 옛날 옛적에 헨젤과 그레텔이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미워하고 구박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어느 날 밤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불러 아이들을 깊고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오라고 다그쳤어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은 헨젤은 양 주머니 가득 조약돌을 주워 넣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벨 동안 숲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헨젤이 숲으로 오는 길에 미리 조약돌을 떨어뜨려 놓았죠. 남매는 하얗게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채 이번에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속에 두고 오라고 했어요. 조약돌을 모으지 못한 헨젤은 빵을 조금씩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작은 새들이 날아와 빵 조각을 다 먹어버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한참이나 숲속을 헤맸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달콤한 초콜릿, 창틀은 막대 모양 사탕, 그리고 벽은 노릇한 생강 쿠키였죠. 배가 몹시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창턱을 뜯어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늙은 마녀가 과자문을 열고 불쑥 나오더니 아이들을 움켜쥐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마녀는 헨젤을 커다란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레텔을 시켜 헨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헨젤을 통통하게 살찌운 다음 잡아먹으려고 말이지요. 마녀는 헨젤이 살이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헨젤에게 아침마다 창살 사이로 팔을 내밀어 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영특한 헨젤은 마녀가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어요.
헨젤은 창살 사이로 팔 대신 뼈다귀를 내밀었죠. 잔뜩 먹였는데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마녀가 투덜댔어요. 참을성 없는 마녀는 당장 헨젤을 구워 먹기로 작정하고 그레텔에게 화덕불이 잘 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소리쳤어요. 아이 참, 나는 아직 어려서 화덕불 보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레텔은 순진한 말투로 말했어요. 마녀는 답답한 듯 성질을 내더니 화덕문을 활짝 열었어요. 마녀를 화덕에 가둬야겠어. 그레텔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레텔은 마녀를 화덕에 힘껏 밀어넣은 다음 문을 쾅 닫고 단단히 잠가버렸어요. 사악한 마녀는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녀의 집을 돌아다니던 헨젤과 그레텔은 보물창고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 두 아이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하멜른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쥐떼가 나타나 하멜른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쥐는 식탁에 음식을 갉아먹고 심지어 잠든 아기까지 물었어요. 쥐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은 집마다 고양이를 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멜른의 쥐들은 사나워서 오히려 고양이들을 공격했지요. 그래서 하멜른의 시장은 항상 쥐 문제로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의 사무실로 한 사나이가 이상한 피리를 손에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 피리를 불어서 쥐를 몰아내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성공하면 제게 금화 1000냥을 주세요. 드리고 말고요. 지긋지긋한 쥐를 없앨 수 있다면 그마 1000냥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시장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시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나이는 거리로 나가더니 피리를 꺼내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에 숨어있던 쥐라는 쥐가 모조리 몰려나오더니 사나이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유히 성 밖을 빠져나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쥐들도 사나이를 따라 차례로 강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지요. 쥐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본 하멜른 시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시장님, 이제 약속한 금화 1000냥을 주시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말했어요. 금화 1000냥이라니. 갑자기 큰 돈을 줄 생각을 하니 시장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고작 피리 한 번 풀고 그마 1000냥을 달라니. 자네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시장의 말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씩씩대며 화를 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곧장 거리로 가더니 경쾌한 멜로디로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사나이 뒤에 바싹 붙어 따라 걸어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커다란 동굴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따라 들어가자 바위 문이 굳게 닫히더니 동굴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 하멜른은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 없는 삭막하고 슬픈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시장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룸펠슈틸츠헨. 옛날 옛적 어느 자그마한 왕국에 허영심 가득한 방앗간 주인이 어여쁜 딸과 살고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딸과 산책을 하다가 왕이 탄 마차를 보았어요. 그는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죠. 임금님, 제 딸은 물레만 있으면 밀짚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황금이 탐났던 왕은 그의 딸을 냉큼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왕은 그녀를 집더미가 수북이 쌓인 창고 안으로 휙 밀어넣었지요. 내일 아침까지 밀짚을 몽땅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바꿔놓거라. 만약 실패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라. 밀집을 황금으로 바꾸라니.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내겠어. 딸은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뾰족한 귀를 가진 작은 요정 하나가 나타났어요. 내가 마법을 부려서 지푸라기를 황금으로 바꿔주마. 대신 내 소중한 보물 하나를 내게 다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걸이를 드리면 될까요? 좋고 말고. 요정은 중얼중얼 주문을 외워 지푸라기를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바꿔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은 잔뜩 쌓인 황금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왕은 또다시 집더미를 던져주며 황금을 더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방앗간집 딸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말을 걸었어요. 내가 도와주지. 대신 내 소중한 보물을 바쳐야 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겠지. 그럼요. 어머니의 반지를 드릴게요. 마음에 쏙 드는군. 반지를 받고 기분이 좋아진 요정은 이번에도 마법을 부려 지푸라기로 뚝딱 황금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왕은 더 많은 황금을 원했어요. 왕은 궁전에서 가장 큰 창고를 집더미로 가득 채우고는 그 안에 방앗간집 딸을 가두었어요. 내가 이걸 몽땅 황금으로 만든다면 나는 이웃나라 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내 왕비로 삼아주지. 밤이 되자 요정이 방앗간집 딸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소중한 보물을 받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비가 되어 낳은 첫 아이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 기꺼이 도와주지. 좋아요. 황금을 만들어주시면 제 아이를 드릴게요. 이튿날 황금 더미를 본 왕은 감격에 휩싸였어요. 왕은 약속대로 방앗간집 딸과 결혼식을 올렸죠. 1년 후 왕비는 천사 같은 왕자님을 낳았어요. 왕자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자 요정이 불쑥 나타나 약속대로 아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약속대로 아이를 받아야겠어. 아이를 어서 주게. 안 돼요. 이렇게 빌게요.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와.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이름을 맞히면 아이를 포기하지. 왕비는 왕국에서 가장 똑똑한 신하들을 불러놓고 요정의 이름을 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궁전을 떠났던 신하 중에 단 한 사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이 되자 땅끝 숲으로 갔던 신하가 돌아왔어요. 왕비 마마, 땅끝까지 갔다 왔지만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온몸이 초록색인 작은 남자가 숲에서 춤을 추고 있더군요. 이상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나는야 뛰어난 마법사.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만 외우면 목걸이도 반지도 아기도 내 것이 되네. 나는야
나는야 루페 셔틀 치한. 왕비는 매우 기뻐했어요. 밤이 되자 요정이 거들먹거리며 궁전으로 들어왔지요. 자, 이제 나의 승리를 인정하고 아기를 내놓으시지. 왕비는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이겼어. 당신은 롬펠슈틸츠엔이야.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냈지? 으아, 분하다, 분해. 룸펠슈틸츠에는 화가 나서 발을 마구 굴렀어요. 그는 마법으로 연기를 피워 모습을 감추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